전지적 연속시점 2026 K리그2 24라운드 프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열입니다. 오, 벌써 24라운드네? 32경기 중에 2경기 쉬었다 그러면 22경기를 했으니까 10경기 남은 거거든요? 생각보다 시즌이 빠릅니다. 시간도 빠르고 벌써 20라운드 중반대로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순위표에 윤곽이 좀 드러날 때가 되긴 했는데, 뭐 리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까지 아직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형태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들을 계속 지켜보는 맛이 또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경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안산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안산이 최근 5경기에서 지금 1승 2무 2패인데 1승하고 2무하고 2패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다시 1승을 할 차례 일려나요? 그거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연패를 하다가 2연승을 하고 부산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면서 뭐 3경기 무패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안산이 어찌됐든 전술적인 미스로 인한 패배를 최근에 지금 또 역전패를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됐고, 대구는 승리를 계속하다가 잠깐 무승부로 인해서 흐름이 끊겨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안산이 경기를 보다 보면서 느끼는 건 수비적인 단단함이 좀 많이 사라졌다. 안산이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 팀이 사실 좋은 수비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인 단단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지키고자 해서 뭐 원래 지금 다실점을 하는 경기들도 많았지만 진짜 맘먹고 내려앉은 경기에서는 지켜내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이 팀의 수비가 좀 단단하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수비를 하면 다실점을 하고 내려앉으면 역전당하고 이러면은 사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대구는 수비적인 측면보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가지고 있고 확실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가 안산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다. 저번 라운드에서도 대구가 안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돌아오는 경기에서도 외국인 선수들이 주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세라핌 정도만 선발로 출전을 하고 데커스라거나 세징야라거나 혹은 단레이라거나 이 선수들은 교체로 이제 후반 시작하면서 들어오거나 후반에 조커로 들어오면서 그 안산의 수비진을 공략하지 싶은데, 안산이 대구를 상대로 해서 승점을 좀 가지고 오고 싶다면 좀 빠른 시간에 득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맞불을 놓겠다고 김희성도 선발로 제외하고 나중에 후반 조커로 쓸 생각이라면 당장 걷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마초업이 지금 뭐 벌써 공격 포인트 8개 하면서 4골 4도움을 하고 있긴 한데, 서로 후반전에 가서 맞불을 놓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대구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능성, 그 맞부딪힘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대구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 대구를 상대로 승점을 따오거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골이 좀 더 중요해 보인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대구가 안산한테 다득점까지는 아니어도 한 두 골 정도는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전남 광양 전용 축구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전남과 천안의 경기입니다. 전남이 최근에 어쨌든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3경기 무승의 늪에서 빠져나왔고, 천안은 계속해서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흐름은 전남이 조금 더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한 전남이라, 천안은 최근에 어쨌든 2무 3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 경기로 더 가면 더 못 이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남이 조금 더 흐름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발디비아는 어느샌가 6골 6도움을 했네. 올 시즌에 뭐 했냐? 언제 했냐 저거? 뭐지? 저 사실 저번 경기 보면서도 발디비아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12개를 했네. 역시 광양 예수는 다르구만. 달라요. 뭐야? 이거 좀 놀라운데요? 어쨌든 지금 천안은 외국인 선수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언제 돌아올 수 있을 거냐라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은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호난도 이제 컴백을 해가지고
하남, 호난, 뭐 발디비아, 윤민우 우리가 작년에 좀 잘 봐왔던 그 조합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남의 상태이고, 천안은 아무래도 지금 주요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팀 분위기도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남이 경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천안은 좀 약간 답보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준 선수도 시즌 한 중반까지는 꽤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안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다음 경기에는 이상준 선수가 또한 공격을 이끌어줘야 될 거거든요. 측면에서 이제 돌파를 하고 플레이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지승이나 최준혁 선수가 공격적으로 막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조금 밑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는 거에 가까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라마스의 공백이 너무 커보였던 저번 경기였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공식적으로 이제 징계를 통한 경기 결정자는 없습니다. 코치님 정도만, 유경렬 코치님 정도만 있는 것 같고, 홈 경기기도 하고 경기장 잔디가 광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전남이 한 번 더 천안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김포 솔터 축구장에서 펼쳐지는 김포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김포는 최근에 이제 이번 라운드에 쉬었죠. 김포가 쉬었고 1승 4무를 펼치면서 5경기 무패긴 한데요. 저기 1승 4무라서 네, 그런 흐름이고, 수원도 최근 5경기는 무패긴 합니다. 3승 2무. 그래서 퐁당퐁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비기의 차례인가? 네, 그런 느낌이고, 루이스 선수가 이적을 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김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다 득점, 최다 공격 포인트를 보면 루이스예요. 수원은 11골 1도움. 그 밑에는 이전에는 헤이스가 이제 6골 3도움으로 9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헤이스 선수가 어쨌든 부상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공백을 지금 그 자리에 공백을 루이스 선수가 메꾸기 위해서 영입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력이나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더 좋은 자원이 들어온 거 아닐까? 김포의 루이스? 말해 뭐합니까? 리그2에서 이름이 자자한 그 김포의 루이스인걸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승점이 3점 차이 정도로밖에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승점 차이를 벌려가면서 1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반면에 김포는 팀 에이스, 몇 년간 본인들의 팀의 에이스 주포 자리를 지켜줬던 에이스가 이제 이적을 했고, 그 자리를 이제 뭐 루안이라던가 파울리뇨라던가 뭐 다른 공격수들이 메꿔줘야 할 텐데, 그 공백을 첫 경기에서 얼마만큼 덜 느끼게 하는 경기일 것이냐, 이게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루이스가 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득점력에 대한 공백은 굉장히 클 것 같지만, 최근 경기에서 이제 파울리뉴가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루안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럼 무신이 좀 제대로 해야지. 맨날 무슨 일이고 이거 하게 하지 말고 그냥 원더골 넣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걸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우마도 공격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긴 되나, 어찌됐든 간에 그 선수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박동진 선수도 올 시즌 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박동진, 뭐 파울리뇨, 루안 이 선수들이 필두로 해가지고 홈 경기에서 안 그래도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는 그 분위기를, 에이스마저 빠져나간 이 상태에서 승리로 좀 분위기를 좀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들을 이기고 비기고 하면서 지지 않는 경기들을 하고 있고 승점들을 계속 따오고 있기는 한데, 결정력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지울 수 없고 경기력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지울 수 없다. 이게 뭐 훈련한 대로 어린 선수들이 훈련 때는 잘하는데 경기 때는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인터뷰 내에서 오늘 너무 잘했다, 만족스럽다. 물론 원래 그런 류의 인터뷰를 잘 하시지 않는 감독님이시기도 하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한번 또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매번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포인트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브루노 실바가 저번 경기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성진 선수와 함께 혹은 다른 측면 자원 선수와 함께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은 수원 삼성이 김포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있으나, 아무래도 여기는 100번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은 게 골 때문에 섣불리 이긴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저는 무승부 아니면 김포가 수원 삼성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수원 삼성이 김포 원정 가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제 기억에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시즌에 그런데다가 김포가 수원 삼성을 이겼죠. 홈 경기장에서, 수원의 홈에서 김포가 원정을 가서 한번 잡아낸 적도 있기 때문에 김포의 어떤 그 내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환 속에서 승리를 한번 거두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창원축구센터에서 펼쳐지는 경남과 파주의 경기입니다. 경남이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인 것 같다, 기묘한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더니 최근 5경기 무승입니다. 1무 4패 아니지 4무 1패를 하면서 지지는 않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승리를 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기묘한 늪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여기서 패배를 만약에 파주한테 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늪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무 1패면 그래도 그냥 어영부영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승리를 쌓아가면서 더 높은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 파주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균형 있는 결과들을 좀 맞이하고 있는데,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파주가 할 때 보면은 잘 풀리는 날에는 진짜 와, 이 팀 조직력이 진짜 잘 만들어졌다, 좋은 축구를 한다, 데라존스 감독님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안 풀리는 날에 보면은 이게 신생팀이라 어쩔 수 없나?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 내에서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가 좀 쉽지 않은 형태의 축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파주의 그 어떤 기복이 어느 쪽으로 튈 것이냐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제라존스 감독님이 경기 중간중간에 그 포메이션을 좀 바꿔가면서 경기에 대응을 굉장히 좋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그 공격진의 그 김현호 선수가 막혔을 때 다른 플랜 B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되면 좋은 거지만 그 대응을 하는 측면에서, 경기 내에서 대응을 하고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파주의 제라존스 감독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수들이 이행을 잘해요. 이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선제 실점을 파주가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선제골을 경남이 넣는다고 하면 그거를 경남이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만큼 파주의 대응과 대처가 꽤나 좋은 편이고, 그거에 더불어서 앞선에 보라바스톤이라는 어쨌든 결정력 높은 스트라이커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주가 조금 더 경기를 여러모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화성 종합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화성과 충북 청주의 경기입니다. 이게 지금 화성이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가 지금 최근 3경기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2무를 하다가 지금 패배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 반면에 청주는 저번 경기도 이겼고 전남을 상대로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의 화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 3경기 무승에 늪에 빠지면서 그런 화성과 그래도 분위기를 조금씩 올려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청주와의 싸움에서는 이 경기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리듬대로, 원하는 대로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청주가 라인을 분명 올리긴 올릴 거거든요. 어느 정도 순간까지는.
그럼 그때 그 뒷공간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냐. 수비수들이 실점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이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화성은 지금 지공 상태에서의 약점을 여실히 지금 저번 경기에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공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노력을 하려고 한다기보다 사실 그냥 역습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좀 해왔으면 어떤 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나 제갈드민 김병호로 시작하는 그 역습 라인, 앞선 공격진들의 라인을 조금 더 활용을 더 하려면 수비수들을 더 끌어당기고 본인 진영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한 번에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축구를 차두리 감독님이 보여준다면 화성이 청주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홈경기에서 다시 한번 분위기 반등을 할 수 있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성남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입니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이제 3승 2무 그리고 더 넓혀지면은 계속해서 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성남은 지금 계속 퐁당퐁당해요. 연승이 없어. 연승 좀 해봅시다. 예? 홈에서 근데 원래 이랜드랑 성남이랑 만나면 본인 팀의 홈 경기장에서 승리를 못하는 게 약간 각각의 징크스 같은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징크스가 올 시즌 깨졌잖아요. 이랜드 홈에서 성남이 졌기 때문에 성남이 이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이기는 모습을 한 번 더 기대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번 경기는 사실 사고에 가깝기 때문에 감독님도 바뀌었고 전술도 바뀌었고 여러모로 달라진 점이 많아서 이번 경기를 놓고 본다면 사실 까리우스를 어떻게 컨트롤할지가 조금 그 관건일 것 같긴 해요. 프레이타스가 까리우스를 결국엔 마킹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겠느냐, 요게 좀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성남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어쨌든 빌레로가 오른쪽에 있고 안젤로티가 왼쪽에 있는 올 시즌에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전술 포지셔닝을 김혜영 감독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경기의 시점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게 저희 팀 입장에서는 한번 경기를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 저는 사실 빌레로 안젤로티 둘 다 선발로 쓰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한 명은 그냥 교체 자원으로 나오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정빈이라는 좋은 선수도 있고, 지금 정승용 선수가 부상이어가지고 왼쪽 백에는 아마 황석기 선수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원의 조합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쓸 생각인지. 네. 권명준이 우측 풀백에 있고 유주환이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을 때 경기가 막 마냥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베니시오가 어쨌든 이번 경기에는 돌아오기 때문에 베니시오가 돌아오고 이상민이 올라가서 또 한번, 이상민이 한 골 넣을 때 된 것 같은데 느낌상 이제 좀 한 골 넣어가지고 시원한 축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겼으면 좋겠다. 연승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경기부터 A매치 브레이크 전까지는 아마 경기장을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서 경기는 집관을 통해서, 경기가 끝나고 다시 돌려보기를 통해서 경기를 한번 보고 까치토크 찍을 수 있으면 찍고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김해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김해와 용인의 경기입니다. 이거 완전 자존심 싸움이긴 하죠. 신생팀 간의 어쨌든 대결이기 때문에 자존심 대결이고, 저번 라운드에서는 용인이 김해를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하면서 아마 이게 리그에서 첫 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벌어지는 매치가 이번 경기가 되는 거고, 김해는 그때 이후로 해서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최하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용인은 비교적 그래도 조금 올라온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막 굉장히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용인은 그래도 간간히 승리를 펼쳐주면서 저번 경기도 이겼으니까 간간히 승리를 펼쳐 보이면서 너보단 내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김해는 홈에서 첫 승, 그리고 손현준 감독님과의 첫 승을 고대하고 있는 경기일 거고, 용인은 또 한 번 김해를 잡아내면서 시즌 5승째를 달고 싶을 텐데,
지금 최다 공격 포인트를 보면 우재욱 선수 4골로 최다 공격 포인트거든요. 그 여름 이적 시장에 온 우재욱이 최다 공격 포인트라는 거는 그 전에 공격수들이 어떻게 공격 연결을 했는지가 보이는 결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용인은 이제 김보섭이 1골 6도움으로 이제 공격 포인트 7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해가 서쪽에 뜨는 날입니다. 김보섭이 팀 내 공격 포인트 1위라니요. 그렇게 하고 그 밑으로 뭐 가브리엘이랑 석현준이 각각 골 6골 5골씩 넣으면서 득점적인 측면에서는 좀 책임을 져주고 있다. 그리고 이 수비진이 석현준 가브리엘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석현준도 굉장히 파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브리엘은 진짜 그냥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후반전에 어느 시점이 되면 선발이 아니더라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때 엄청나게 김해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우재욱 선수가 나온다면 우재욱, 이강욱 이렇게 해서 조합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걱정이 좀 덜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우재욱 선수의 합류로 인해서 백하의 어떤 부담도 좀 덜해진 것 같고, 마세도도 잘 적응을 이제 와가지고 적응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어쨌든 공격진에 합류를 하면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걱정이 좀 덜하긴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팀도 실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비진에 대한 걱정? 뭐 그런 게 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근데 무승부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 최필수 선수가 하정우 선수한테 뭐 약간 주먹질을 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하던데, 이게 그 경기 카메라에 캡처된 것도 한번 영상으로는 못 봤고 그냥 그 화면으로 봤는데, 뭐 무리한 경합으로 인해서 최필수 선수가 뭐 약간 주먹질처럼 하는 행동이 최필수 선수가 주먹질처럼 하는 행동이 있었고, 뭐 서포터즈를 향해서 거친 단어들을 내뱉었다, 욕설과 같은 멘트를 내뱉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행동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이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 비디오를 통해서라도 뭔가 확인을 해서 연맹 차원에서 경고를 주든 뭔가 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싶거든요. 이게 글쎄 좀 생각보다 심각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한번 영상을 저도 한번 돌려보려고요. 그걸 좀 나중에 봐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참 그렇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최고 빅매치입니다. 수원FC와 부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최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수원FC랑 최악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부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2무 3패인 부산이고요. 수원FC는 지금 3승 2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더 넓히면 수원FC는 지금 9경기 무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도 넓히면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건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부산은 그 무엇도 잘하고 있지 못하다. 수비도 못하고 있고 공격도 특출나지 않고 그냥 개개인의 어떤 개개인 기량에 의해서 골이 근근히 들어가는 느낌이고, 중원은 지금 시즌 내내 특색 없는 중원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점도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산이 수원FC를 상대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루빈대는 부산이 수원FC를 상대로 2대1로 이겼던 경기였는데, 이때 부산이랑 지금 부산이랑 완전히 다른 팀이기 때문에 같은 스쿼드고 같은 전술인데 왜 완전히 다른 팀이 됐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미스테리야, 제일 미스테리. 수원F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형태의 공격, 높은 퀄리티의 공격을 보여주면서 안 그래도 강력했던 공격이 안정적으로 더 강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다가 이제 수비진마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막기 힘들다. 리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근데 크게 이견이 없을걸요. 저 그냥 수원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수원이 몇 골 차이로 이기냐의 문제인 거지, 이거는 글쎄요, 막 비등비등한 어떤 경기, 이런 경기가 사실 기대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되고, 프리조가 또 한 번의 폭격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 네.
크리스찬이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좋은 형태의 공격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가브리엘만 혼자가 있었다고 하면 2차저차 해서 포인트를 만들어내거나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크리스찬만 혼자 이렇게 있으면 경기 내에서 좋은 많은 득점과 좋은 영향력을 펼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 선수가 막 밑에 내려와가지고 받아주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의 공격수보다는 딱 그 찬스가 왔을 때 본인이 해결하는데 더 특출난 모습을 보이는 공격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수원FC가 프리조를 가진 수원FC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순위를 조금 더 격차를 벌려야 되는 팀들도 있고 더 좁혀야 되는 팀들도 있고, 지금 벌리기 시작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순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 경기를 성남이 이랜드를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잡아내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비가 아무래도 워낙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그 시간대별로 막 2시간 3시간씩 내리는 비보다는 그냥 소나기 형태로 잠깐 내리다가 말고 또 축구할 때만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날씨고 비 맞으면서 축구 보는 게 또 생각보다 낭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날씨가 안 좋으면 굳이 경기장 가지 않으시더라도 집에서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축구 경기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일주일에 울분이 쌓여서 소리를 지르고 싶다 하면 축구 경기장에 혼자서 혹은 또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축구장으로 향해서 재밌는 경기를 보시고 각각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